김민지의 삶은 고요하지만 텅 빈 캔버스 같았다. 그 위에는 화려한 색채 대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붓 대신 재봉틀 바늘이 그녀의 손에 쥐어 있었다. 날카로운 바늘이 천을 꿰뚫을 때마다 민지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가 다시금 저려왔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지만 그녀의 삶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외로움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도시의 번화하게 자리한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다. 밤늦도록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녀의 고독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감각적이었지만 늘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작품 속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지만 그 감정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민지의 가족은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그녀에게는 헌신적인 아버지 한준호가 있었다. 그는 아내 이지영이 1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후 민지와 오빠 한지훈을 홀로 키웠다. 준호는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민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엄마의 부재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훈은 민지보다 3살 많았다. 그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뛰어들었다. 그는 민지에게 무심한 듯 보였지만 늘 그녀를 걱정했다. 민지야, 또 밤새워 일했니? 건강 좀 챙겨라. 내 엄마처럼 쓰러지면 어쩌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라진 아내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그 그림자가 늘 자신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엄마가 왜 가족을 버리고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엄마를 그리워했다. 그 감정들은 그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지는 엄마의 부재가 자신을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완벽을 추구했다. 그녀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과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였다. 민지는 작업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갓 완성한 디자인 스케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다고 느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모퉁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장면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다. 노파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노파를 외면한 채 지나갔다. 누구 하나 멈춰서서 노파를 돕는 이가 없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작업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노파를 외면할 수 없었다. 노파의 애처로운 눈빛은 마치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독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의 외로움을 노파에게서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입고 있던 따뜻한 재킷을 벗어 노파의 몸을 덮어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노파를 부축했다. 노파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손을 떨었다. 민지는 바닥에 흩어진 노파의 낡은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주워 가방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노파를 일으켜 세워 근처 벤치에 앉혔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몇 푼 안 되는 돈을 털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와 노파에게 건넸다.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사람은 보기 힘든데. 노파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민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노파의 손을 꽉 잡아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지훈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아버지의 한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났다. 그날 밤이었다. 민지는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줄 작은 선물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낡고 빛바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민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편지 뭉치, 그리고 말라버린 꽃잎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인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 열쇠 펜던트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신비로웠다. 민지는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 이지영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엄마와 닮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에 걸린 열쇠 펜던트. 민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아버지 준호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던 낡은 반지를 떠올렸다. 그 반지에는 사진 속 여인의 열쇠, 펜던트와 똑같은 독특한 고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반지를 평생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민지는 그 반지가 아버지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혹시 그 반지와 이 사진 속 여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민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진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희미한 사진 한 장과 여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김민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낡은 사진 속 열쇠, 펜던트와 아버지 한준호의 반지 문양은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민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오빠 지훈의 무관심 속에서 고군분투할 뿐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옷을 디자인하고 있었다. 밤늦도록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녀의 고독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아버지 한준호였다. 아버지는 좀처럼 밤늦게 전화하는 법이 없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너 혹시 엄마 소식 들은 거 있니? 엄마가 돌아가셨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충격이 담겨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이지영. 1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그녀의 엄마. 민지는 엄마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엄마를 그리워했다. 엄마의 죽음은 그녀에게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묘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민지와 지훈, 그리고 아버지 준호는 상주로서 그 자리에 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엄마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지는 엄마가 왜 가족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지의 가족은 엄마 이지영이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살았던 낡은 집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쓸쓸했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지는 엄마의 유품들 속에서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엄마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때 민지의 손에 낡은 인형 하나가 잡혔다.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다. 인형의 옷 속에는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다. 편지는 엄마 이지영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민지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내 딸, 엄마는 너희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 엄마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단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 준호의 숨겨진 비밀 때문이다. 이 모든 진실은 네가 아빠의 서재에서 찾은 낡은 사진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의 편지가 끝나자마자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준호의 숨겨진 비밀 때문이었다니. 민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엄마의 편지에 담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민지는 곧바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발견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 준호와 낯선 여인이 찍힌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열쇠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준호의 손목에는 반지가 채워져 있었다. 민지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빛바랜 잉크였지만 그 필체는 또렷했다. 민지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랑하는 지영에게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 모든 비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숨길게. 너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준호, 아버지의 글귀를 읽자마자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니, 그리고 자유로워질 거야라니 아버지는 엄마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이 민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그때 집안에 침묵이 흘렀다. 오빠 한지훈이 민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민지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다. 민지야,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는 이제 편히 쉬고 싶으셨을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민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빠의 눈빛에서 어떤 비밀을 읽어냈다. 그녀는 오빠가 아버지의 비밀과 관련된 어떤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민지는 지훈의 눈빛을 피했다. 그녀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속 글귀, 그리고 사진 속 낯선 여인의 존재를 오빠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가 자신에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만이 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 웨딩 플래너였다. 민지 씨, 드레스 가봉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오세요. 결혼식. 민지는 자신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엄마의 죽음과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거대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의 마지막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감이 이 모든 진실의 전조였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지의 삶은 어머니 이지영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아버지 한준호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혼돈에 빠졌다. 결혼식 날, 엄마의 비참한 등장은 그녀를 극심한 혼란과 함께 깊은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엄마를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한편 아버지는 엄마의 편지를 보고도 여전히 침묵했고 오빠 한지훈은 민지를 감시하며 그녀가 엄마의 비밀을 파헤칠까봐 불안해했다. 민지야, 그만 좀 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왜 자꾸 엄마 과거를 파헤쳐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민지가 엄마의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지훈은 민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며낸다고 여겼다. 그는 아버지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민지의 행동을 막으려 했다. 민지는 지훈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속 글귀, 그리고 사진 속 낯선 여인의 존재를 오빠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가 자신에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만이 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엄마의 편지에 언급된 대로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에는 반지가 채워져 있었다. 민지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버지의 손목에 있는 반지에 새겨진 독특한 고대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다. 민지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혹시 이 문양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관련된 단서일까?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 모든 진실은 네가 아빠의 서재에서 찾은 낡은 사진 속에 담겨 있다.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사진 속 여인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노려봤다. 민지야, 그 사진은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사진을 빼앗으려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민지는 준호의 행동에 놀랐지만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사진에 대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빠,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 누구예요? 왜 엄마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인과 달라요? 그리고 왜 엄마는 이 사진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민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딸에게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오빠 지훈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과 민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지의 옆으로 다가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민지야, 당장 그 사진 내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지는 오빠의 행동에 실망했다. 그녀는 오빠도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오빠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 웨딩 플래너였다. 민지 씨, 드레스 가봉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오세요. 결혼식. 민지는 자신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엄마의 죽음과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웨딩 플래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아버지와 오빠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만을 들고 서재를 나섰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는 자신이 그동안 억압했던 피아노 재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자신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완성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빛나야 할 결혼식 날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하여 결혼식에 특별한 이벤트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곡은 단순히 축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은 외침이자 진실을 향한 복수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웨딩 플래너는 민지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동의했다. 지우는 민지의 행동에 불안해했다. 그는 민지가 결혼식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민지의 행동을 막아달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체념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민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감이 이 모든 진실의 전조였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지의 결혼식은 이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가족의 모든 비밀이 공개적으로 심판받을 투기장으로 변모했다. 어머니 이지영의 마지막 편지, 아버지 한준호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민지는 밝혀내야 했다. 오빠 한지우는 민지가 결혼식에서 무언가를 폭로할까봐 불안해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민지야, 제발 그만해. 너의 결혼식이야.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꾸미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민지가 엄마의 편지를 통해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민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며낸다고 여겼다. 그는 아버지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민지의 행동을 막으려 했다. 그의 눈빛은 혜진을 향한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지훈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속 글귀, 그리고 사진 속 낯선 여인의 존재를 오빠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가 자신에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만이 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민지는 가장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식장은 수많은 하객들로 가득 찼다. 아버지 한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민지가 결혼식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민지의 시부모님과 남편 강민주는 혜진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탐색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민지의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불안해했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하객들 사이에서 오빠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그는 민지가 결혼식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기에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신랑 민주는 민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완벽한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민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민지가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자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례가 시작되었다. 주례사의 축사와 함께 예식장은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복수극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신랑 김민준 군은 신부 김민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민주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신부 김민지 양은 신랑 김민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느꼈다. 아버지 준호는 긴장한 듯 민지를 바라봤고 오빠 지우는 불안한 듯 그녀에게 다가서려 했다. 민지의 시부모님과 남편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왜 그래? 어서 대답해야지.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민지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극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저는 이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명예를 되찾고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주머니에서 엄마의 낡은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하객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 이 편지는 저의 친어머니 이지영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의 아버지 한준호 씨와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객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아버지 한준호와 오빠 한지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민지가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비밀이 만천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지는 사진을 들어 올려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열쇠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준호의 손목에는 반지가 채워져 있었다. 민지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지영에게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 모든 비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숨길게. 너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준호. 아버지의 글귀를 읽자마자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니, 그리고 자유로워질 거야라니. 아버지는 엄마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이 민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민지는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감이 이 모든 진실의 전조였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지의 결혼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 이지영의 마지막 편지와 아버지 한준호의 숨겨진 비밀이 담긴 사진은 하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주는 자신의 복수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저의 죄입니다. 제가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주머니에서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하객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 이 편지는 저의 친어머니 이지영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의 아버지 한준호 씨와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객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아버지 한준호와 오빠 한지훈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민지가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비밀이 만천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지는 사진을 들어올려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열쇠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준호의 손목에는 반지가 채워져 있었다. 민지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지영에게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 모든 비밀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숨길게. 너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준호. 아버지의 글귀를 읽자마자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니, 그리고 자유로워질 거야라니 아버지는 엄마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이 민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민지는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감이 이 모든 진실의 전조였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그때 민지의 시부모님과 남편 강민준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민지의 행동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민지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민지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망치려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민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족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이 모든 비밀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지의 폭탄 선언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라니 민지가 한준호와 이지영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것일까? 민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과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극을 통해 준우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그 끝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친어머니 박선영의 사망 진단서 원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글씨가 있었다. 이것은 저의 친어머니 박선영 씨의 사망 진단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선영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선영 씨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하객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박선영이 살해당했다니 그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지금 밝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선영 씨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저의 아버지 한준호입니다. 민지의 폭탄 선언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준호와 한지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박선영을 살해야 한 범인이 민지의 아버지였다니.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민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의 아버지 한준호는 박선영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남편 강민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박선영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박선영 씨의 딸인 제가 엄마의 살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어머니 김민영 씨는 이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의 끔찍한 진실을 폭로해야 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비밀 뒤에 숨겨진 저의 출생의 비밀을 밝힙니다. 저는 한준호와 이지영의 딸이 아닙니다. 저는 박선영 씨의 딸입니다. 저는 강민준 씨의 딸입니다. 민지의 마지막 폭탄 선언에 예식장은 발칵 뒤집혔다. 하객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한준호와 한지훈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민지가 사실은 박선영의 딸이자 강민준의 친딸이었다니. 그리고 민주는 박선영의 죽음과 민지의 납치라는 비극을 겪었던 강민준이었다. 바로 그 순간 예식장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민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민지야, 네가 정녕 내 딸이란 말이냐? 그는 바로 민지의 친아버지 강민준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아내 박선영의 죽음과 딸의 실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지의 결혼식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다. 민지와 똑같이 생긴 아기가 찍힌 사진이었다. 아이, 이 사진 속 아기가 제 딸 김민지입니다. 제 딸의 손목에는 저희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팔찌가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민지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고 오열했다. 민지의 팔찌에 새겨진 문양은 그의 가문 문양과 똑같았다. 민지는 강민준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친아버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하객들은 충격과 함께 감격에 휩싸였다. 민지의 시부모님과 남편 강민준 가짜은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민지가 사실은 박선영의 딸이자 강민준의 친딸이었다니. 그리고 민주는 박선영의 죽음과 민지의 납치라는 비극을 겪었던 강민준이었다. 제가 김민지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편에서 김현우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밤 민지의 편지와 사진 속 단서를 토대로 한준호의 과거, 그리고 김민영의 악행을 독자적으로 조사했던 것이었다. 그는 한준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박선영 살인, 그리고 민지 납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한준호는 10년 전 박선영 씨를 살해하고 그녀의 딸 김민지를 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한준호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준호의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는 한준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 박선영 살인사건 관련 증거, 그리고 민지 납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예식장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한준호는 김현우 변호사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예식장으로 들어섰다. 한준호와 한지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민지는 친아버지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들었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한순간에 김민지의 충격적인 폭로와 친아버지 강민준의 등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준호와 한지훈은 자신들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의 삶은 파멸을 맞이했다. 박선영 살해, 김민지 납치, 그리고 재산 강탈이라는 끔찍한 죄는 법의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민지는 친아버지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자신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오해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다. 강민준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지야, 아빠가 너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정말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받았다. 한준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박선영 살해, 김민지 납치, 그리고 재산 강탈이라는 끔찍한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어 사회에 환원되었고 그는 철저히 파멸했다. 한지훈 역시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고 민지의 복수를 방해했던 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민지는 자신이 상속받게 된 막대한 재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친아버지 강민준의 숨겨진 유산과 함께 억울하게 희생된 친어머니 박선영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친아버지 강민준과 함께 박선영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3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박선영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둘째, 민지처럼 가족의 비밀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그들이 치유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셋째,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친어머니 박선영의 이름을 재단에 넣어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강민준은 박선영 희망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감격과 아내 선영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재단을 통해 진실의 힘과 용서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김현우 변호사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민지와 강민준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재단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민지와 강민준의 진심에 감동하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랐다. 강민준 가짜 남편과 김유라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은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민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민지는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심 대신 그녀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민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바이올린을 다시 꺼내 들었다. 먼지 쌓였던 바이올린은 그녀의 손에서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뿜어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제 슬픔 대신 희망과 사랑을 담아냈다. 그녀는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지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한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려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다시 꺼내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슬픔 대신 기쁨과 희망을 연주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 강민준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민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작업실에 갇혀 슬픔에 잠겨있던 디자이너나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려던 피폐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박선영 희망재단부의 헌신적인 이사장, 사랑하는 아버지 강민준의 든든한 딸, 그리고 자신의 바이올린 선율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우뚝 섰다.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박선영 희망재단은 민지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재단은 강민준이 되찾은 박선영의 유산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가족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했다. 특히 민지는 친어머니 박선영의 비극적인 삶에서 영감을 받아 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주력했다. 재단은 국내외의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민지는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 재능을 활용하여 재단의 모든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직접 디자인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음악은 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재단 산하에 치유의 선율음악 학교를 설립하여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작업 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이곳은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예술을 통한 치유의 장이 되었다. 강민준은 박선영 희망재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딸 민지가 밝혀낸 진실 덕분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딸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재단의 총괄이사로서 민지와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다. 한준호와 한지호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 후 조용히 재단을 찾아왔다. 그들은 과거의 탐욕과 이기심 대신 깊은 겸손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민지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에게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재단의 일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속죄했고 민지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강민준 가짜 남편과 김유라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은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민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민지는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심 대신 그녀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한지연, 민준의 전 아내는 박선영 희망재단의 협력사 대표로 활동하며 민지와 강민준의 사업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치료센터를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를 제공했다. 그녀는 민지와 강민준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지지했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민지는 이제 매일 밤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독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연주는 이제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했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다시 잡으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예술가로서의 꿈을 실현했다. 그녀의 낡은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박선영 희망재단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되어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했다. 작업실 안의 재봉틀 소리는 이제 희망의 소리로 바뀌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김민지는 재단이 주최하는 희망의 선율 콘서트 무대에 섰다. 콘서트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했다. 무대 위 민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은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 민지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두 번째 봄락하라이라는 곡을 연주했다. 곡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찾아온 희망과 용서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연주가 끝난 후 민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 곡은 저의 친어머니 박선영 씨를 위한 곡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이 곡의 선율처럼 아픔은 치유될 수 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친아버지 강민준을 바라봤다. 강민준은 딸의 연주에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딸의 빛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민지는 손목에 있는 희미한 반점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증표가 되었다. 그것은 친어머니 박선영과의 연결이자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족의 상징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콘서트장을 비추었다. 강당 안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치유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김민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민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려던 그 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친어머니의 비극적인 과거를 마주하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 씨처럼 용기와 지혜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이해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김민지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